확률 변수 처음 시작해 볼게요. 일단 확률 변수라는 단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확률 변수는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 이해하기 잘 힘드니까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동전을 두 번 던진다고 해볼게. 두 번 던질 때 나타나는 모든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을 써보면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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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요렇게 네 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 있죠. 동전 두 번 던지면.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확률까지 좀 생각을 해볼게. 자, 만약에 내가 앞면이 두 번 나올 확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표본 공간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전체 상황이 4개니까 분모는 4분의, 자, 앞면이 두 번 나오는 거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리고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은 전체 4가지 중에 2가지 상황이 되겠어요. 앞뒤, 뒤앞 이렇게. 그리고 앞면이 0번 나올 확률, 이거는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DD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률 계산까지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 표본 공간의 각 원소, 앞뒤, 뒤앞, 뒤뒤 이런 걸 이제 숫자로 대응을 시킬 건데, 자, 확률 변수라는 건 어떤 그냥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을 말하게 되는데, 볼게.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확률 변수를 뭘로 설정할 건지 나타낼 수도 있고, 뭐 글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해볼게. 그럼 나는 방금 시행에서,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0번 아니면 1번 아니면 2번, 이게 끝이죠. 뭐 3번 나올 수 없죠. 마이너스 1번 나올 수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확률 변수 x라는 애는 앞면이 나온 횟수니까 0번이 나올 수도 있고 1번이 나올 수도 있고 2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숫자로 대응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는 그런 상황을 이제 숫자인 0, 1, 2로 대응시킨다. 이런 관계를 우리 확률 변수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때 그 확률 변수가 어떤 숫자가 될 확률을 기호로는 p, x는 x,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앞면이 두 번 나올 확률, 내가 이런 걸 묻고 싶어. 앞면이 두 번 나올 확률. 그러면 그거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확률이니까 p를 쓰고요. 확률 변수 x가, 이게 앞면이지? 앞면의 횟수가 2다. 그래서 p, x는 2. 이게 뭔 뜻이냐? 확률인데요. 어떤 확률이냐면,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가 두 개인 확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분의 1이라고 말을 해주면 되더라. 그러면 x는 1 이렇게 쓰면은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4분의 2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고, x는 제로 하면 4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어요. 읽을 수 있겠나? 그 확률 뜻. 확률인데 확률 변수가
어떤 숫자가 될 확률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많이 쓸 건데, 자, 그럼 근데 매번 이렇게 쓰면은 매번 이렇게 확률 먼저 계산을 해놓고 이렇게 옮기는 것보다 바로 이제 이걸로 이제 많이 쓰는 연습을 할 거야. 자, 그래서 밑에 잠깐 개념 설명하고 다시 위로 올라갈게. 자, 이산 확률 자, 확률 변수에는 자, 우리 방금 말했던 이런 확률 변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 나오는 개념에서 나오는 이산 확률 변수라는 애랑 연속 확률 변수라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유한계가 되거나 셀 수 있을 때 그냥 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 뭐 1, 2, 3, 4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들, 그걸 이산 확률 변수라고 말을 하고요. 나중에 배울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 없는 거, 뭐 1부터 2까지의 뭐 실수 개수, 뭐 무리수 개수, 유리수 개수 이런 것들, 1부터 2 사이에 있는 숫자의 개수 이런 것들 셀 수 없는 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산 확률 변수부터 봅시다. 자, 이산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에 대한 확률, 우리 위에서 이렇게 썼던 앞면의 개수 0개, 1개, 2개에 대한 각각의 확률값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 이런 함수를 표로 나타낸 걸 얘는 확률 분포표라고 말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는 요 관계, 이런 함수를, 즉 확률 변수가 어떤 특정 값을 가지게 할 때 그런 확률 값, 이런 관계인 함수를 우리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 이산일 때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게 되겠어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다. 자, 그럼 우리 위에서 작성했던 요거를 확률 분포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 그럼 확률 분포표 작성 방법은 위쪽에 확률 변수를 쓰고요. 아래쪽에는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작성할 건데, 자, 위에는 일단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숫자들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어떤 거 적냐? 읽는 방법. 확률 변수가 0일 때 그때의 확률을 밑에다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확률 변수가 0일 때 그때의 확률. 자, 우리 확률 변수 0일 때의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다 4분의 1 적고요. 자, 확률 변수가 1일 때 그때의 확률 값은 4분의 2였어요. 확률 변수가 2일 때 그때 확률 값은 4분의 1이었고요. 그래서 특징 첫 번째, 요 확률들을 다 더하면 합계가 1이 됩니다. 왜? 문제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0개, 1개, 2개, 이게 전체 상황이죠? 이거 3개 다 합치면 전체 상황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전체 상황에 대한 확률 다 더하면 1이 돼야 된다. 100% 돼야 된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는 걸 이제 많이 할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해 놔야 돼요.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는 거. 그래서 밑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들은, 자, 확률 값은 당연히 각각의 확률 값은 0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0 이상 1 이하다. 그리고 확률들을 다 더하면 1이 된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여줄게.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 한 가지씩 다 내는데 이렇게 물어봐. 자, 이런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확률 변수가 1부터 2 사이일 때, 1부터 2까지일 때 그때 확률은 누구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총 확률 변수는 0, 1, 2 3개지만 나는 1부터 2까지만 보고 싶다. 여기만 보고 싶다는 거야. 1부터 2까지만.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저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확률 변수 값만 다 합쳐주자. 요렇게. 그래서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 해서 4분의 3이다. 요렇게 특정 구간에 있는 확률 변수만 다 합쳐주세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제 풀면서 한번 연습해보자. 자, 확률 질량함수. 이렇게 우리 위에서 이제 글로, 문제에서 글로 나와서 확률 분포표를 내가 작성할 수도 있지만 그냥 바로 확률 질량함수,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죠. 그 함수식이 바로 나와서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확률 분포표. 자, 확률 분포표. 위에 확률 변수를 쓰고요. 아래쪽에는 그때의 확률 값. 그렇게 작성을 하게 되겠어요. 자, 근데 문제 보니까 이제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봐야 돼. 자, 근데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확률인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스몰 x라고 나와 있어. 근데 이 스몰 x가 누구가 될 수 있는지는 오른쪽에 바로 나와 있죠. 스몰 x는 마이너스 1과 0, 스몰 x는 1, 2, 3. 그래서 밑에 확률 분포표에 작성돼야 될 건 확률 변수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쓸 수가 있구나. 저 확률 질량함수의 이 x에 대한 설명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확률을 적을 건데요. 확률을 적을 건데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확률 값. 요거는 우리 이제 문제 저 함수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x가 지금 스몰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을 원하고 있어. 그러면 위의 식을 써야 되냐 아래 식을 써야 되냐라는 건데 마이너스 1은 이 위쪽의 식을 쓴다라 그랬어요. 위쪽의 식. 그리고 스몰 x가 우리 마이너스 1인 걸 찾고 싶으니까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 주시면 k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0일 때는 x에다 0을 집어넣어 주면은 그냥 k만 나오겠고요. 자, 이제 1 집어넣을 때는 아래쪽 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x가 1, 2, 3일 때는 아래쪽 식을 쓴다는 얘기니까 k 더하기 20분의 1, k 더하기 20분의 2, k 더하기 10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아까 확률 분포표의 특징, 이 아래쪽에 있는 확률 다 더하면 그 합계는 무조건 1이다. 이 특징을 엄청 많이 쓸 거야. 확률 다 더하면 1이라는 거. 자, 그래서 한번 다 더해 봅시다. 그럼 k는 5개니까 5k고요. 5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다 더하면 1이 된다. 그래서 k는 10분의 1이 된다. 그래서 문제를 구하는 첫 번째 k는 10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확률 변수가 1부터 3까지 확률 변수가 1부터 3까지만 확률 계산될래. 그래서 이 얘기는 1일 때의 확률이랑 2일 때 확률이랑 3일 때 확률만 합쳐달라 라는 얘기고요. 그거는 요 아래쪽에 있는 1부터 2, 3 요 세 개만 합쳐달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 문제에서 K를 구했으니까 1일 때 확률은 10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2일 때 확률은 10분의 1 더하기 20분의 2. 3일 때 확률은 10분의 1 더하기 20분의 3. 이렇게 계산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20분의 3, 20분의 4, 20분의 5. 그래서 20분의 12가 돼서 5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필수제 2번을 볼게. 자, 이번에 글로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검은 공 2개와 흰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3개를 꺼내는데 검은 공의 개수를 X라고 하지. 그때 일단 검은 공 개수가 X니까 일단 차근차근 분석 한번 천천히 해볼게. 우리 일단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 공은 총 3개를 뽑겠대요. 6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3개를 뽑는데 검은 공이 나올 수 있는 개수. 3개를 뽑았을 때 흰 공만 4개 나타날 수 있다. 즉 검은 공은 1개도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1개만 나올 수도 있고 최대 2개까지 나타날 수 있지. 3개 중에 2개 검은색이고 하나 흰색이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이렇게 3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문제를 좀 분석 천천히 해보면, 확률 변수가 0이 될 때, 자, 이거는 검은 공 0개 뽑을 확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검은 공을 0개 뽑을 확률. 자, 그럼 우리 확률이니까 전체 상황분의 특정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자, 전체 상황은 6개 중에 3개를 뽑는 상황인데요. 6개 중에 3개를 뽑는 상황인데, 검은 공은 총 2개가 있는데요. 거기선 하나도 안 뽑아야 돼. 그러면 흰 공은 3개를 다 뽑아야 한다. 식 만들 수 있겠나요? 전체는 6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건데 검은색은 0개, 흰색은 3개 뽑아야 된다. 그래야지 공 3개 뽑는 거죠. 검은색은 하나도 안 뽑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20분의 4가 되고요. 자, 이번에 검은 공이 1개 나올 확률은 한번 해볼까? 얘도 똑같이 6개 중에 3개를 뽑는 전체 상황 중에서 검은색 1개 뽑고 흰색 2개 뽑고, 그럼 20분의 12가 되겠다. 자, 이번에 검은색이 2개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검은색은 2개를 고르고 흰색은 하나만 골라야 하겠다. 20분의 4. 그래서 이걸 이제 확률 분포표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P, X는 X. 확률은 20분의 4, 20분의 12, 20분의 4. 그래서 내가 잘 작성했는지 확인하려면 이 확률들을 다 더해서 1이 됐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다 더했을 때 1이 되네요. 그러면 확률 분포표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번부터 완성을 했네. 확률 분포표 완성을 했고요. 자, 1번에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달래. 우리 위에서 문제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식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 이 확률들마다 어떤 특징으로 식이 세워지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지금 확률식은 지금 변화하는 게 여기 스몰 x 자리죠. 변화하는 게 스몰 x 자리인데 이게 바뀔 때마다 이 식들이 어디가 바뀌는지 먼저 찾아볼 거야. 근데 일단 안 바뀌는 부분,
6C3, 분모에 있는 6C3은 안 바뀌고요. 바뀌는 게 누구냐면, 그냥 안 바뀌는 애들은 2C 몇이랑 4C 몇. 이건 안 바뀌고 있어. 그쵸? 2C 몇, 4C 몇. 바뀌는 게 이 뒤에 있는 애들이다. 근데 잘 보니까, 자, 여기가 0이면은 2C에 시작하는 애들이 0이야. 1이면 1이야. 2면 2야. 아, 생김새가 다 똑같구나. 그래서 여기가 X가 되면, 아, 여기 자리도 X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3, 1일 때 2, 2일 때 1. 자, 특징이 뭐냐면 두 개를 합치면 3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C 자리에는 3 빼기 X를 붙여야지. X랑 3 빼기 X를 합쳐서 3이 되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면 이제 함수식 완성. 근데 조심할 거, 그 스몰 x가 가능한 숫자들,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숫자들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x에 뭐 7 넣고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x에 대입할 수 있는 숫자들 써 주시고요. 자, 3번. 검은 공이 1개 이하로 나올 수 있는 확률. 1개 이하면 1개도 되고 0개도 되니까 확률 값은 20분의 16, 5분의 4다. 이렇게 적을 건데, 이제 얘도 좀 식으로 적어주면 x가 1개 이하다. 이런 얘기가 돼서 분리를 시키면 0일 때 확률이랑 1일 때 확률 두 개를 합쳐서 계산을 해 주세요.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분의 4 더하기 20분의 12 해서 5분의 4다.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 이제 함수 만드는 방법이랑 확률 분포표 만드는 방법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 그거랑 분산이랑 표준편차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일단 평균 구하는 거, 우리 평균 뭐 시험 봤을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봤을 때 내 시험 성적 평균 또는 반평균 그런 것 때 평균 구하는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 우리 반에서 시험 성적을 X라고 했을 때 20점 맞은 애, 50점 맞은 애, 70점 맞은 애가 있어. 그래서 20점 맞은 애는 몇 명인지 한번 봤는데 3명이고요. 50점 맞은 애는 5명이고요. 70점 맞은 애는 2명이 있대. 그래서 전체 10명, 10명인 반에서 20점은 3명, 50점은 5명, 70점은 2명이래. 그럼 이때 우리 반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점수 평균은 어떻게? 점수들 다 합쳐서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원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점수 다 합치려면은 20점이 3명 있고요. 50점이 5명 있고 70점이 2명 있고요. 총 10명으로 있다. 그래서 45점이 되겠어. 10분의 450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앞에서 했던 확률 분포표로 확률로 한번 바꿔볼게. 자, 20점을 맞을 확률은 자, 우리가 10명 중에 3명이고요. 50점을 맞을 확률은 10명 중에 5명이 50점 받고요. 70점은 10명 중에 2명이 받더라. 그래서 확률은 합이 1이 됐어.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을 구할 건데 어차피 같은 반이니까 평균 값은 똑같아야 되겠어요.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확률로 나타나 있을 때는
값을 계산 어떻게 하냐면, 자, 위에 있는 평균을 조금 분리해 볼게. 10분의 20 곱하기 3, 10분의 50 곱하기 5, 10분의 70 곱하기 2. 이렇게 분수 덧셈 찢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를 해볼게요. 곱하기. 그래서 20 곱하기 10분의 3, 50 곱하기 10분의 5, 70 곱하기 10분의 2. 근데 이 모양이 뭐냐면 확률 분포표에서, 자, 20 곱하기 10분의 3이라는 얘기는 확률 분포표에 확률 변수랑 밑에 있는 확률 두 개를 곱한 거다. 20 곱하기 10분의 3. 그리고 두 번째 있는 확률 변수 50이랑 10분의 5 곱한 거. 세 번째 70이랑 10분의 2 곱한 거. 이렇게도 이제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확률 분포표로 나타나 있으면 평균 구하는 방법은 그냥 확률 분포표에서 위아래로 서로 곱해 주시면 된답니다. 위아래로 곱해서 다 더해주면 평균값, 평균이라고 말하고 기대값이라고도 부르는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위아래 곱한다. 위아래 곱해서 다 더한다. 그리고 기호로는 2의 x, 대문자 1을 씁니다. 기대값이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분산이랑 표준 편차라는 거 볼 건데, 자, 분산은 뭐냐면 대문자 v를 쓰고요. 그건 계산을 어떻게 하냐? 기대값이야. 평균입니다. 어떤 평균이냐면 확률 변수에서, 자, m, 요거는 위에서 구했던 평균 값이 되겠어. 이거는 변수, 확률 변수고요.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평균 값을 계산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만 나타나면 잘 모르고 헷갈리니까 이따 문제 풀면서 바로 적용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이 두 번째를 이제 계산해서 제일 많이 쓰게 될 건데, 분산의 계산은, 자, 확률변수 제곱에 대한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곱에 대한 평균 값에서 평균의 값을 제곱한 거를 빼겠다. 그래서 제평평제라고 많이 외우고 쓸 건데, 이걸 많이 쓴다고 해서 이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두 가지 다 기억해야 돼. 두 가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요거, 변수에서 평균 빼는 거. 변수에서 평균을 빼는 건 우리는 편차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변수에서 평균, 즉 평균에서 얼만큼 벌어져 있냐,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런 걸 편차라고 말을 할 거야. 그래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기대값,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밑에 있는 재평평제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두 개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 씌운 거다. 분산 값에 루트를 씌운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 보면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필수예제 3번. 자, 이상확률 변수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한번 다 구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 알려준 게 평균의 값. 자, 평균이라는 거 기대값 2라고 많이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값이 2가 된다는 얘기고요. 확률 분포표가 오른쪽에 있네요. 자, 그럼 첫 번째 확률 분포표의 특징. 확률 값들을 다 더해주면은 1이 나온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문제에서 나온 평균. 자, 우리 기대값.
다른 말로 평균이라고 부르는 이 평균 계산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냐면 확률 분포표에 그냥 위아래 곱해서 다 더하라 그랬어. 그럼 5분의 2 더하기 2a 더하기 3b 그랬더니 그 평균 값이 2가 된다. 그래서 요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은 a는 5분의 1, b는 5분의 2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나타나겠네. 그래서 a랑 b를 다 찾았어요. a는 5분의 1, b는 5분의 2 다 더하면 1 되는 거 맞죠? 그리고 기대값도 2가 되는 거 확인되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분산을 구해 볼게요. 자, 아까 분산은 어떻게 구할 수 있었냐면 편차 x 빼기 m이라고 하는 거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었고요. 재평평제로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랬어. 그래서 한번 두 가지 다 해볼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편차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편차라는 거 아까 뭐라 그랬냐면 확률 변수 값에서 평균을 빼라 그랬어. 자, 여기 확률 변수 1이고요. 평균은 2니까 순서 지켜야 돼. 변수에서 평균 빼는 거야. 그래서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2 빼기 2니까 0, 3 빼기 2니까 1. 근데 우리는 그냥 편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편차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럼 1, 0, 1. 마이너스 1의 제곱, 0의 제곱, 1의 제곱. 그리고 이제 요 녀석의 편차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니까 아까 평균은 이 확률 변수랑 밑에 확률이랑 서로 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5분의 2 더하기 0 더하기 5분의 2 그래서 5분의 4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는 걸로 가볼게. 자, 그럼 우리 제곱, 확률 변수 이제 제곱이 필요해. x의 제곱. 자, x의 제곱이면 1, 4,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거의 평균. 제곱에 대한 평균이니까 또 제곱한 거랑 평균값 곱해서 확률값 곱해서 5분의 2 더하기 5분의 4 더하기 5분의 18 그럼 일단 이거 3개 더하면 5분의 24 거기에다가 평균의 제곱 빼달래. 자, 평균의 제곱은 자, 우리 아까 평균값이 2였으니까 그거의 제곱이 4죠. 그래서 빼면은 5분의 20을 빼는 거니까 5분의 4다. 해서 서로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뺀 걸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두 가지 방법 다 기억을 해놓고요. 자, 우리 분산까지만 구하라 그랬지만 표준 편차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표준 편차는 그냥 분산 값에다가 루트만 씌우라 그랬어. 그래서 5분의 2루트 5 이렇게 계산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4번. 자, 이제 글로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노란 공 3개와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 공을 꺼낼 때 파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래서 또 확률 분포표 먼저 작성을 해 볼게요. 자, 확률 변수 값은 파란 공의 개수니까 파란 공 하나도 안 뽑을 수도 있고요. 1개 뽑을 수 있고 2개 뽑을 수 있겠네. 그리고 그때의 확률 값 계산을 해 봅시다. 자, 내가
만약에 공을 하나도 안 뽑을 거야. 파란 공을 하나도 안 뽑는다는 얘기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노란 공만 2개를 뽑는다는 얘기죠. 파란 공은 하나도 안 뽑고, 그치? 이렇게 각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분의 3. 내가 파란 공을 하나 뽑겠다는 얘기는 5개 중에 2개를 뽑는 상황에서 노란 공 하나, 파란 공 하나. 그럼 10분의 6. 내가 5개 중에서 2개 뽑는 상황 중에서 노란 공은 1개, 파란 공만 2개. 그럼 10분의 1. 그래서 확률 값은 10분의 3, 10분의 6, 10분의 1. 이렇게 확률 분포표 작성이 가능하네요. 확률 다 더해서 1인 거니까 잘 작성을 했고. 자, 이때 표준편차 구하라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표준편차는 분산을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라는 얘기니까 일단 평균부터 구해봅시다. 자, 평균값은 그냥 확률 변수 x랑 밑에 확률 다 곱하라 그랬어. 5분의 4,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구해봅시다. 재평평제로 구할게. 그래서 확률 변수표에다가 제곱을 한번, 확률 변수의 제곱 한번 작성해 주고요. 제곱에 대한 평균,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지. 제곱에 대한 평균은 0 곱하기 10분의 3이니까 0, 10분의 6, 10분의 4에서 평균값의 제곱 25분의 16. 그러면 25분의 9. 25분의 9가 분산값이 되고요. 자, 표준 편차는 요거 기호 이제 시그마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표준 편차입니다. 읽을 때는 시그마라고 읽고 시그마 x는 루트 25분의 9다.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다. 그래서 5분의 3이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5분의 3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제 확률 변수 문제를 풀 때 확률 분포표 작성이 중요한데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려면 이렇게 확률 계산하는 거, 이렇게 확률 계산식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 확률 질량 함수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놓고 갑시다.